윤 총장님 맞는 말만 하셨네. 틀린 말이냐? 오히려 자취소신을 밝혀서 더 강직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알면 알수록 사람이 진국이다. 더 좋아하게 됐다. 뭐 일부의 댓글이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이 증거 공개가 원했던 목적은 못 이룬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선일보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오후 9시에 체크를 해보니 추천하는 글이 7,200개가 있고 그 반대한다, 윤석열 나쁘다라고 했던 사람이 894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좀 크게 보면 10배 정도가 추천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인기만 더 끌게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그 알릴레오를 보면서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제가 알릴레오를 한번 가봤더니 윤석열 헌정방송을 했던 게 122만 회의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기존에 다른 건 뭐 20만 회, 30만 회 조회수가 많긴 합니다만 윤석열 총장을 콕 집었을 때 122만 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약간의 조금 긍정성을 보셨는지 어저께 했던 라이브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때 할 때가 40만 회였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1만 회가 지금 시청을 했더라고요. 이런 게 취재예요. 탄탄한 취재. 유시민 이사장이 한 건 취재가 아니고 이런 게 취재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대선 자금이 필요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방송 라이브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책을 써야 되고 이번에 책이 나오기 때문에 2주간 알릴레오를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책 광고까지. 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방송인가. 오전에 그러니까 1부에서는 이승환 씨가 나와서 시청률을 좀 높여주다가 2부에서 추측성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72만 명 이상이 조회를 하게 만드셨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 마피아 얘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까? 이거는 역으로 또한 조국 장관을 반대로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방송을 본 대검도 입장을 냈습니다. 출입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냈습니다. 검찰의 방송 소감. 근거 없는 추측으로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유 이사장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어제 대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영환 의원이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또 전직 오랜 기간 동안 또 방송기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 한참 기자 선배시잖아요. 네네. 취재는 많이 하셨잖아요. 네. 자꾸 유시민 이사장이 내가 취재를 했는데 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라고 하면서 아까 밝혔던 내용. 본인이 취재했던 내용, 그 증거라는 게 윤 총장이 누군가에게 이게 안 되는 놈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아까 가족과 여자는 건들지 않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피아 영화 보면요. 되게 가족을 죽이거나 무슨 애인을 죽이거나 여자친구를 죽이기 때문에 복수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피아 팩트부터 틀렸어요. 네, 그럼 저는 왜 저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고요. 마치 저거 하면은 조국 가족은 마피아 가족과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연상도 드는 거고 해서 비유가.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왜 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내용은 추정과 추측이었어요. 저는 사실 기사를 보고 이거 녹취를 공개했나? 아니에요. 했다더라예요. 게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저도 공개한 내용을 보고 웃어버렸습니다. 예. 야, 이건 윤석열 친송 맞아요. 찬양 방송이다.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도 윤석열 잘합니다. 그럼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조국 지지자들마저도 이런 조국 장관 지지자들마저도 보십시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나의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본다면은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야, 윤석열 괜찮은 사람이네. 오히려 그렇게 기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그래요. 야, 윤석열 우리는 계속 말이야 억가심종으로 조국을 잡으려 하고 조국이 무슨 사법개혁, 검찰개혁 하려고 하니까는 검찰에서 반대하고 윤석열 앞장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대통령을 향한 충성이고 이렇구나.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거 속된 말로 실축 중에 실축. 얘들 표현대로 무슨 꼴 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요즘 와서 왜 저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본인이 이 방송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선수는요. 필드에 나가면 밑바탕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프로들은
본인이 실력이 없었던 사람들도 어느 필드 딱 들어가니까 본바탕을 드러내서 아, 선수다. 대단하다. 처칠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예. 처칠 평범한 국회의원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수상을 맡고 나니까 그의 위대함, 예. 능력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품이 있어요. 대단하다. 잘할 것 같았는데 검투사가 로마 콜로세움 광장에서 딱 나갔습니다. 유명했던 친구들이 무명했던 한 칼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란 분이 참 언론을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된 그런 과장, 포장된 면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자기 방송을 하면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밑바닥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는 본인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만 방송에 자꾸 노출하다 보면은 드러나요. 본인의 한계와 본인의 내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건 의도는 아니에요. 처음엔 전 의도인 줄 알았어요. 조국을 살리기 위한 본인의 의도다 했는데 지금 계속 한 걸 보니까 의도가 아니다. 본인의 내공의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저도 좀 있는데 우선 대검에서 조금 전에 그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했어요. 예, 근거 없는 추측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근거 없는 추측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내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 했던 그 긴 이야기들 충정을 표시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근거 없다는 건지 그게 추측인 건지 추측이라는 주장인지 궁금하네요.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전직 관계자에게 한 게 정말 사실인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물론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거나 법적인 어떤 평가가 달라질 건 아닙니다만 궁금하고 또 진짜 궁금해. 네, 궁금해요 정말. 그리고 또 대통령을 향한 충정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 전언에 따르면 근데 설령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 그게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실제 내면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말을 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뜻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종합해 봐야 되는데 이게 외부인으로서 이런 거를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 가까운 얘기죠. 김병민 박사님.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더 이상 유튜브 언론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도 그 취재, 언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네. 취재란 거 공개했는데 그게 무슨 취재입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어디서 들은 얘기를 청와대 인사, 그러니까 청와대 외부 인사입니다. 청와대 외부 인사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인사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지 분명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게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회방하기 위해서 내사를 했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지명했던 날짜가 8월 9일입니다.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와야 되는 건데 뭐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 대화의 날짜는 8월 9일과 첫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된 8월 27일 그 중간 어디쯤이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게 되는 순간 아무런 팩트도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8월 9일과 압수수색까지의 압수수색이 그 어느 있었던 날. 8월 27일의 중간쯤 되는 어느 날이라는 겁니다. 이미 8월 27일 정도가 되면은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수많은 곳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8월 중순만 하더라도요. 이미 조범동 씨를 비롯한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상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더 이상 정리하지 못할 거라면 그냥 유튜브 만담과 우리 재밌게 그냥 유튜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놀자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걸어서 이른바 동양대 총장 주장대로라면 내가 시나리오가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그 대화도 본인이 휴재차 전화했다라고 용어를 쓴 바 있잖아요. 자, 유시민 씨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